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세상의 모든 이야기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금일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에 지수가 좀 과하게 조금 빠지는 오전장에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오후장 접어들면서 이 기관과 외인 수급이 오후장 들어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살펴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기관하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되어 있지만은 말씀드렸지만 오후장부터 조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마감을 하였다. 보면은 지수가 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다 올라왔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래서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뭐 금융투자는 요즘 워낙 조금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머리를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다만 조금 회복될 때는 특정 뭐 다 빠졌다가 특정 업종에만 조금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상승 마감으로 반전해서 올라와 줬는데, SK하이닉스가 유독 조금 눈에 띄죠.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상승 이유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 같은 경우에 오르면서 이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램 관련 이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나 이런 부분도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 정도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밀렸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이 된 거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제 수급들이 꽤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이 이번 주는 조금 관심 못 받지만, 역시나 이런 기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조금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주 섹터의 비중이 조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젠 이렇게 크게 좀 빠진 부분, 지금 제약 섹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어요. 이 차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딜 지수에서 이제 제외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지 조금 썩 괜찮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말씀드렸죠, 바로 밑에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HLB, 제가 이전에도 조금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HLB가 오늘 조금 반등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하한가 갔던 가격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이런 이제 단기성, 이제 투기성 종목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조금 이슈가 나오긴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반등을 보여줬지만은 저는 좀 월요일까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부분에서 여기를 뛰어넘는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걸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지켜보시면서 조금 이탈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뭐 리노공업, 그리고 솔브레인,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조금 차트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매도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달에 이제 재개되는 게 모든 종목에 이제 금지가 풀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차트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관하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파는 이런 포지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주가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려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타겟이 딱 제가 공매도 세력으로 딱 타깃이 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은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중장기로 묻어놓고 저금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결국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만 원 요 선을 조금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9만 원 요 박스권에서 이제 등락폭으로 움직여 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만 원 그러니까 단기는 지금 이 박스권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내려왔을 때 한 7만 원 요 부분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진짜 뭐 내내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고 그러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개인 그리고 외인 기관 투자별 주체가 이제 세 주체인데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외인과 기관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금력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고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만 수십 명을 거느리고 하고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다소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이제 힘입어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위험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를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조정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우량한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상승을 조금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0만원 보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컨텐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커머스 뭐 홈쇼핑 그리고 CGV 뭐 등등 이런 극장, 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백신 접종에 따라서 극장 부분의 실적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콘텐츠로 많이 올랐지만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티빙이라는 이 OTT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목표 주가는 한 2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1차는 17만 5천원 절반 정도 하고 2차는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지금도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뭐 13만원 부근 12만 5천원 13만원 요 정도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 13만 원 정도 부근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텔레콤 뭐 5G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 이 종목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 한 25만 원 초반에서 24만 원 이 박스권에서 한번 담아 두시면 한 요 정도 부분이죠. 조금 내려왔을 때 담아 두시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일단은 중간 SK 계열사 중에서도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요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지금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증가만 게 계속 올라가죠. 개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매입을 할 사람은 없겠죠. 어찌 됐든 간에 주식이라는 것도 오르내림이 있듯이 손실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뭐 27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관점 안내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저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셔라 항상 말씀드리죠. 23만 5천 원 이 정도 라인에서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뭐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굳이 떨어지고 앞으로 주가가 할 건데 들어올 이유는 없으니까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계열사 중에 조금 한 번 더 보실 종목이 하나 있는데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왜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뭐 아스트로제네카부터 시작을 해서 노바백스 등등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한다 하는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신 지금 시즌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굉장하게 가파르게 좀 떨어졌습니다. 분명 이 종목 손실 중에 있는 사람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물론 뭐 아스트로제네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노바백스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폭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들어섰던 자금들이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오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34만 5천 원 부분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나온다면 좋겠지만은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은 30만 원 초입 부분부터 30만 원 깨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장기로 가셔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 거기다 투자를 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저는 이 정고점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못해도 42만 5천 원 부근 요 부분까지는 요 박스권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뭐 최근 뭐 며칠간 조금 특정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이제 제가 이 종목은 방송에서도 한번 찝어드렸던 종목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두 개예요. 주택 공급,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가였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 무역 갈등이 히토류가 오릅니다. 히토류가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놓고 만약에 지수가 빠지는데 히토류가 오른다? 그러면 거의 확률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뭐 머릿속에 메모하는 습관 정도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이 종목이 근데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 다시 간 거라서 지금 상한가로 따라가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그 시초가가 이제 깨지 않는 이상 보유 관점이지만 깨고 내려온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되든 간에 투기성 자금으로 들어간 거니까 빨리빨리 손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점.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상한가를 갔지만은 그 월요일에 이 상한가의 종가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수익 실현을 절반 혹은 전량 진행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동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쿠팡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처음에 이제 나스닥 상장,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만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저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학습 효과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3연상 간 다음에 계단, 3연상 간 다음에 그리고 쭉 내려오잖아요. 거래 정지 한번 됐었고. 보통 요즘 종목들 보면은 3연상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3연상 이후에는 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한 손절가나 이 지지 9,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나스닥 상장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가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이런 자금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9,000원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은 가급적 권장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잘 안되네요. 이 종목이 언택트 관련주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질병 이제 확산 추이가 조금 감소되는 거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주들 많이 빠졌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시죠?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담아가는 이유는 이 기업 개별적인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기대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리소문 없이 계속 모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재료가 터졌죠. 첫 번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쿠팡 전자결제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날이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으나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코인 이 가상의 화폐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굉장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특히나 이 페이코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라든지 도미노 피자라든지 이거를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한 6만여 개나 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정말 내가 단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요때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페이코인 주가랑도 또 연관이 돼요. 근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조금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진행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기준을 7,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투기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신규로 무조건 진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올린 거는 이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냥 냅두시고 다른 종목 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현대바이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글로벌 질병이 먹는 치료로 효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글로벌 질병 관련해서 이슈가 재차되면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좀 리스크 위험성이 조금 크죠. 진짜 뭐 상한가는 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가지만 빠질 때는 정말 크게 빠지는 종목이라서 내가 진짜 조금 단기에 기술이 조금 있다. 단기 투자자분들이면은 3만 원이랑 요 37,500원 여기 라인에서 한번 뭐 진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목표가 3만원, 37,5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워낙 수급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근데 손이 느리고 나는 주식 초보다 그러면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사실 이제 투기성 종목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하전기. 이 종목도 뭐 비슷합니다. 이하전기 지금 진짜 뜨거웠죠. 이런 동전주가 이렇게 해서 하면상을 가는, 정말 뭐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투기성 종목으로 이미 변질이 굉장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보시면 진짜 이거 학습 효과라고 하니까 요즘 시장 트렌드가 뭐 3연상 가면은 그냥 밀려, 차트 아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갭을 띄어서 상한가 말면은 홀딩, 근데 깨고 내려오면 매도.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전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3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350원 이렇게 박스권 짧게 잡아 드리면서 최대한 좀 이탈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반적인 종목들 설명드렸는데 내용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내용들 조금 참고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히 조금 도움되는 거는 메모를 해가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